이 단어는 집합의 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어는 이제 집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얘네들을 연산할 거라는 거야. 뭐 마치 왜 자연수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처럼 집합끼리도 무언가 연산이 가능하더라. 뭐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 제목만 빨리 먼저 좀 보고 가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합집합과 교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집합, 교집합 뭐 옆에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정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 서로소라는 용어 또 하나 새로 나와요. 새로 나오는 용어는 기억하시고 밑에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다 새로 보는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정의가 뭔지를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보시면 연산 법칙 이런 거 우리 자연수 그 연산할 때도 많이 보던 거죠.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거 다 보던 거고요. 집합에만 있는 것으로 하나 더 나오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그림 가지고 설명할 거고요. 그 연산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외울 게 아니야. 이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무튼 좀 이따가 또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산수하는 거 나옵니다. 외우셔야 될 공식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아무튼 앞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면 처음에 나오는 건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집합이 두 개 있는 거야. 그 두 개 합하는 거, 겹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가 뭐냐 하면 합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컵처럼 생긴 거예요. 실제로 영어로 컵이에요. 그리고 교집합은 요거 뒤집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캡이죠. 캡, 모자처럼 생긴 캡입니다. 그래서 컵이라는 건 이렇게 바구니처럼 생겨서 다 들이부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얘는 들이부으면 막 옆으로 흘러내리겠죠? 조금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합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x를 원소로 갖는데요. 근데 그 x가 누구냐면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다라는 소리예요. a의 원소여도 되고 b의 원소여도 되고 물론 a, b에 동시에 겹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는 녀석 그런 애들을 다 모아서 A 합집합 B라고 할 거다 그런 소리예요. 실제로 집합 A랑 집합 B를 합쳐서 우리는 하나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또는 이니까요. 그 밑에 있는 교집합은 뭐가 다르냐면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예요. A 교 B는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이 X 누구냐면 A의 원소 and B의 원소 즉 이거도 만족해야 되고 동시에 요 녀석도 만족해야 돼요. 우리 그 1학기 때 했던 막 무슨 연립방정식이나 연립부등식 같은 거랑 비슷한 거죠. 이게 and라는 조건으로 달려 있는 거라서 첫 번째 것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것도 만족해야 되고 그것에 겹치는 영역 그것을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 잘 되어 있는데 A라는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합집합이 의미하는 건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되고니까 이거 전체가 A 합집합 B인 거예요. A 합집합 B를 나타내는 영역은 이렇게 커다란 영역입니다. 교집합이 나타내는 건 A에도 있고 B에도 있으니까 A랑 B에 동시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겹쳤다는 이야기니까 요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는 이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실에 있는 사람 가지고 다시 보면 남자 하나밖에 없네. A집합을 여학생들의 집합이라고 보고요. B집합을 안경 낀 학생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집합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렇게입니다. 쟤는 A집합 밖에 있는 애요. 안경 낀 사람 그러면 얘랑 쟤가 안경 낀 사람이고요. 얘는 아닙니다. 밖에 있어요. 그러면 A 합집합 B 그러면 여자여도 되고 안경을 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다가 A 합집합 B, 나 빼고 니네 전부 다가 A 합집합 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A 교집합 B는 뭐라고요?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 낀 학생. 그러니까 얘 빼고 나머지 여학생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거와 합치는 것의 이미지를 그렇게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되고요.
합집합은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되고 겹치는 영역이어도 돼요. 교집합은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영역이어야 돼.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로 좀 벤 다이어그램으로 기억하시고요. 요 교집합 중에 약간 특별하게 서로소라는 거 있는데 이 서로소는 우리 원래 자연수 할 때 하던 거죠. 자연수, 두 자연수가 서로소야라는 건 무슨 의미였냐면 이거 서로 소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안 친하다고. 우리 소수 할 때도 소수 뭐예요? 자연수 중에 소수라는 건 나랑 1만 약수인 거. 그게 소수잖아요. 다른 애들이랑 안 친한 거거든요. 근데 서로 소라는 건 두 개가 서로 소원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연수끼리 서로 소라는 건 뭐였다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그럼 집합에서 서로 소는 뭐냐면 서로 안 친하다고요. 겹치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얘하고 얘하고 겹치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거. 보시는 것처럼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이걸 두 집합이 서로 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새로운 용어들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내려가서 또 다른 애들. 여집합과 차집합이 나오는데 고전에 뭐 전체 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집합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바깥쪽 애들, 울타리의 바깥쪽. 큰 잔디밭이 있고요. 그 안에 A라는 집합을 만들었을 때 큰 잔디밭 안에 A라는 집합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 밖에 있는 영역, 여기가 A의 여집합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201호라는 전체 집합 입장에서 보면 여학생이라는 집합을 만들잖아요. 그럼 쟤는 여집합에 있는 애죠. A의 여집합에 들어있는 녀석이다 그 소리예요. 바깥쪽에 있는 애니까. 안경 낀 사람 가지고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면 얘는 그 집합의 여집합에 속하는 녀석이다 그 소리라고요.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녀석들, 이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집합은 요 이제 지수에다 C 이렇게 쓰거든요. A가 아닌 녀석이다 그 얘긴데 X가 원소래요. 뭐래?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니다. 예요. 전체에는 들어있는데 A가 아닌 애들이니까 이 A의 바깥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차집합은 차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호도 빼기처럼 쓰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단순히 빼는 게 아니고 A에서 B를 빼긴 뺄 건데 누굴 빼는 거냐면 B랑 겹친 것만 빼는 거예요. A가 있고 그 중에 B랑 겹치는 애들만 빼는 거야. B를 통째로 빼는 게 아니고 A 중에서 B랑 겹치는 것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수하게 A에만 걸쳐있는 애들을 고르는 거거든요. 얘도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좋을 텐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A 그러면 이 영역이랑 두 개의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A 차집합 B는 뭐라고? 이 중에 B랑 겹쳐있는 애는 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제외하고 A에만 순수하게 A에만 있는 녀석. 이 녀석을 A 차집합 B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이것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가 원소인데 A에는 들어있고요. and B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소리거든요. 얘는 이거 좀 중요한데 이 B에는 들어있지 않아요라는 게 마치 얘처럼 생겼어요. 이거 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X는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정의 자체를 다시 집합 기호로 나타내 보면 A에 들어있대요. 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잖아요. 그리고는 뭐였어 아까? 교집합이었어요. 그리고 B가 아니래요. B가 아니라는 거 무슨 얘기다? B의 여집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A 차집합 B라는 건 A 교 B 여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에서요. 이거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생긴 녀석들을 간단히 나타낼 때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 텐데 요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잖아요. 그러면 A 집합이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중요한 녀석이에요. 잘 들으세요. 졸린 사람도 빨리 지금은 잠 깨야 돼.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인데 교집합이잖아요. 교집합은 겹치는 거 찾는 거잖아요. A부터 표시하는 거야. 지금 이게 전체 집합, 우리 보통 전체 집합을 U로 많이 표시합니다. 요거 집합 A고 요거 집합 B인데
나는 지금 A 교 B여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하고 싶은 거야. 그럼 A부터 표시해 보면 A라는 건 이만큼 A니까 영역으로 따지면 요 영역이랑 요 영역 이거 두 군데가 A라는 영역이에요. 그죠? B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건 B가 아닌 애들이잖아요. B의 바깥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개의 영역이 네 개라는 건 보이죠? 전체를 A, B로 쪼개면 영역이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B의 여집합은 여기하고 여기가 B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죠? B가 요만큼이니까 B의 바깥쪽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총 네 개 중에 두 개가 된다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교집합 찾을 거라고 교집합. 교집합은 뭐 하는 거라고? 겹치는 걸 찾는 거라고. 네 개 영역 중에 두 개 표시되어 있는 영역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A 할 때도 표시했고 B의 여집합 할 때도 표시했고 그럼 총 두 번 표시된 영역이 뭐야? 겹치는 영역이겠지. 그죠? 이 영역 중에 두 개 표시된 영역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영역이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영역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이건 문제 하는 거니까 A 합집합 B여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합집합이라는 건 다 데려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되고 아무 데나 있어도 된다는 건 표시가 한 번이라도 됐으면 다 데려갈 거란 이야기인 거야. 그죠? 여기에만 있는 애도 난 데려갈 거고 여기에만 있는 애도 데려갈 거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어떻다고 A 표시하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인데 B의 여집합 표시하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예요. 이제 어쩔 거라고? 한 번이라도 표시됐으면 데려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영역이 요 영역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 빼고 전부 다 데려가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생긴 녀석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복잡하게 생긴 녀석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른 연산 법칙 같은 거 생각할 때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술은 하나 알아두도록 하시고 어쨌든 다시 와서 차집합 기호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의 정의가 얘고요. 이거 뒤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 뭐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이나 이런 애들은 다 교집합, 합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연산들이 전부 다. 그래서 차집합이 되어 있는 녀석은 이렇게 교여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 뒤로 뭔가 일이 진행이 돼요. 전개가 된다고. 그래서 얘랑 얘는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둘이 같다는 걸 알아두도록 하세요. 밑에 내려가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뭐 자연수나 다항식 연산할 때도 다 비슷하게 했던 거라서 내용만 빨리 보고 가면 교환법칙 뭐 하는 거야? 자리 바꾸는 거예요. 그죠?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는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합집합의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A에 있거나 B에 있다. A 또는 B거든. A 또는 B나 B 또는 A나 당연히 같은 말이겠죠. 그죠? 교집합도 마찬가지. A 그리고 B, B 그리고 A.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합집합이나 교집합 자체는 순서 바꾸는 거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죠?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야? 차집합 성립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아까 얘는요. 이거하고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A에서 B 뺀 거랑 B에서 A 뺀 건 안 된다고요.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내려와서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인데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집합이 3개씩 있죠. A, B, C.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결합법칙이라는 건 합집합이랑 합집합이 연결된 거예요. 교집합이랑 교집합이 연결된 거예요. 같은 종류의 연산끼리 결합이 된 거라면 분배법칙은 교가 합이랑 합이 교랑 연결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애들끼리냐 다른 애들이 섞여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 같은 애들끼리 붙어 있는 녀석은 순서가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얘네 둘을 먼저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는 것과 뒤에 걸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걸 계산하는 것이 전혀 차이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다 합칠 거니까. 겹치는 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다 겹칠 거니까 이거 먼저 계산하든 뒤에 거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호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그렇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지 밑에 거. 요 분배 법칙은 뭐냐면 괄호 안에 있는 걸 원래 먼저 계산하는 거잖아요. 합쳐놓고 나서 A랑 겹치는 거 찾을 거다인데 분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A 교집합이라는 기호 전체가 B랑 C한테 분배가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 교 B가 되고 A 교 C가 되고요. 마지막에 이 합집합 있죠? 그거 두 개를 합치는 거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분배될 때 이 기호 달고 가는 거예요. A 합집합이 B하고 C한테 분배가 돼서 A 합집합이 분배되고 마지막에 이 교집합이 여기 와서 붙는 거고요. 반대로 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반대로 가는 것도 엄청 많이 나오겠죠? 복잡하게 생긴 녀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 뒤에 가면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잘 익혀두세요.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뭐 순서대로 읽어보죠 그냥. 괄호 1번부터 보시면 A가 자기 자신이랑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건데 A랑 합칠 거래요. 당연히 A지. 나랑 합쳤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A랑 겹친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죠? 나 자신이랑의 합집합, 교집합 당연히 나랑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뭐 특별히 제가 더 설명할 거 없겠죠? 2번하고 3번은 A랑 공집합, A랑 합집합 사이의 관계를 볼 거라는 건데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예요. A랑 공집합을 합칠 거예요. 합친다는 건 아무 데나 들어있어도 되는데 공집합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마치 X에다 0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더하는 거거든. X에 0 더하면 그냥 X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 갖다 붙여봤자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어때? 겹치기 하는 거죠. 약간 완벽하게 매칭이 되지 않지만 곱하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A랑 공집합이랑 겹치는 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애랑 겹치는 게 어딨어? 아무것도 없겠지. 그죠? 마치 X에다 0 곱하면 0대요 라는 거랑 비슷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리 와서 보면 A랑 전체랑 합칠 거래요. 전체 집합이라는 게 제일 큰 녀석이잖아요. A는 그것의 부분 집합일 것이기 때문에 합쳐보면 당연히 A가 될 거고요. 겹치기 하면 A가 남겠죠. 전체랑 A랑 겹치는 건 A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있는 건 A랑 A의 여집합인데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거 그랬잖아요. 이건 더하는 거야. 합집합이거든. A랑 A의 바깥쪽이랑 전체 집합이 있고 A가 있고 A랑 A의 바깥쪽에 있는 애랑 더하면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이건 A랑 A가 아닌 애들이랑 겹치는 게 어디 있어? 당연히 없지. 그지? 그러니까 공집합이다 그 얘기라고요. 5번 볼까요? 5번은 합집합과 공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전체가 아닌 애는 공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닌 건 전체 집합이다 그 얘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설명할 것도 없어요. 6번 A가 아닌 것이 아닌 거다 그 얘기예요. 마치 마이너스 붙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한 거니까 A의 바깥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쪽이 되겠죠. A다 그 소리가 되고요. 7번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차집합의 정의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A이면서 and B가 아닌 거. 그게 차집합이니까 정의 자체예요. 외우시고요. 뒤에 요거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참고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A 교집합 B는 누구야? 이거야 이거. 그지? 이거.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래요. 누가 남아요? A 차 B가 남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 전체에서 B 자체를 빼버릴 거야. 그럼 누가 남아요? 얘가 남겠죠. 또 A 차집합 B가 남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 조그만 글씨 두 개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는 얘를 많이 쓰지 이런 애들을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림으로 이해하시고요. 밑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얘가 훨씬 중요해요. 이 녀석도 당연히 외우는 건 아닙니다. 보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아셔야 문제가 풀려요. 얘네들이 훨씬 더 여러분이 습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A가 B에 쏙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그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그림 말고요. 이제 내가 요거 얘기하고 나면 수업 시간에 잤는지 안 잤는지 티 나는 거지. 집합이 두 개면 벤 다이어그램은 무조건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무조건 그리는 거야. 두 개짜리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래.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 얘기죠. A에 있는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 영역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더 확장성을 위해서 이 그림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집합이 두 개짜리면 일단 두 개로 그리고요. 만약에 A가 B에 포함되어 있대. 그럼 아 여기에 아무도 없구나. B 바깥쪽에 A는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기다 공집합이라고 표시만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그림이 완전히 똑같은 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애들을 다 비교해 보는 겁니다. 1번부터 보시면 A 교집합 B래요. 이 그림에서 A 교집합 B는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당연히 여기이고요. A는 누구냐면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아무도 없다며. 그러니까 A라고 해봤자 사실상 뭐다. 여기 아무도 없으니 A 교집합 B와 다르지 않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래서 A 교집합 B랑 A랑 똑같대. 그 말은 A랑 B랑 둘이 겹쳤는데 A래? 그 말은 A가 B에 쏙 들어가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A랑 B랑 합쳤는데 B가 되더래요. A랑 B랑 합치면 이만큼이거든요. B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야. 표시해놓은 공집합이라고 표시해놓은 영역. A 합집합 B는 이거 전체고 B는 요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없다며. 그럼 A 합집합 B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거와 같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엄청 자주 나온 녀석이고요. 세 번째 것도 이건 그냥 그 자체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여기 아무도 없어 그 얘기고요. 이건 뭐 3번하고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고요. 5번하고 6번은 여집합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건데 이 여집합이라는 건 약간 뒤집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자면 빨간 거 파란 걸 할까요? B의 여집합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B의 바깥쪽이니까 여기랑 이렇게 두 군데고요. A의 여집합을 빨간 걸로 표시하면 A의 바깥쪽이니까 여기랑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영역은 겹치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아무도 없다며.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따져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영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영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 안에 이미 다 들어있더라.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녀석은 이걸 항상 만족하는구나 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돼. 매번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야. A가 B에 들어가 있는 상태면 A의 여랑 B의 여도 반대로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며. 그러면 뒤집어야죠. 순서를 바꿔서 여집합으로 따질 때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 얘기예요. A여 빼기 B여가 아니고
B여 빼기 A여 하시면 공집합이 돼요. 순서가 둘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라고 써 있는 요 6개가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하고요. 훨씬 더 많이 쓰일 녀석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혹시 헷갈리시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증명 같은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집합에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녀석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 3단원의 명제 가서도 나오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 자체는 이거거든요. 얘하고 얘하고 요거 두 개인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써있는 여집합 있죠. 요 여집합을 분배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자, 손으로 쓰면 이겁니다. A 합 B 전체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럼 요 괄호 밖에 있는 여집합을 얘하고 얘한테 나눠주는 건데 우리 왜 지수법칙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합이랑 여집합을 나눠주면 얘도 A의 여집합이 되고 얘도 B의 여집합이 돼요.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교집합 있죠. 이 교집합도 여집합을 만나서 합집합도 여집합을 만나서 교집합으로 뒤집어져요. 전체 여는 A도 뒤집어지고요. B도 뒤집어지고 가운데 껴있는 연산기호 합집합도 교집합으로 뒤집어지더라 그 얘기고요. 그럼 A 교 B 전체 여도 이 뭐야 이거? 전체 여도 마찬가지겠죠. A 여 되고요. B 여 되고요. 사이에 껴있는 교집합이 뒤집어져서 합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 자체를 그냥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증명하는 건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벤 다이어그램 표시하는 방법 이야기했죠. 집합이 두 개 있어요. A하고 B. 이렇게 있다고 보고 전체 집합에 여기 A고 B예요. 영역이 총 4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여, B여 요거 두 개를 살펴볼 텐데 A 여집합을 노란 걸로 표시를 해보면 A의 바깥쪽이니까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거 두 개가 A의 여고요. B의 여는 B가 아닌 애들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교집합이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교집합이라는 건 겹치는 거 찾는 거니까 노란색, 파란색 둘 다 색칠되어 있는 영역 어디인가 보란 이야기고요. 이 영역 어디예요? 여기 밖에만. 이 바깥쪽 부분. 이 바깥쪽 부분이 A여, 교, B여인데 이걸 책에서 뭐라고 표시하겠다? A 합 B 전체의 여다.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A 합 B니까 그것의 바깥쪽이야.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고요. 같은 그림 가지고 합집합도 생각해 보면 A여랑 B여의 합이야.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도 다 데려갈 거예요. 다 살릴 거니까 어디야? 이 바깥쪽뿐만 아니라 얘도 데려가는 거고 얘도 데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시한다? 책에서 A 교 B 전체의 여다. 요거 빼고 전부 다 라는 소리니까 A 교 B의 바깥쪽이다.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어쨌든 기억해야 될 건 여집합이라는 기호를 마치 분배하는 거와 같은 거고요. 각각의 집합도 여집합이 달리지만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서로 바뀌게 된다는 거 정도도 기억을 하시고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집합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걔네들을 모아서 한 방에 여집합끼리 붙어 있는 애를 한 방에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저 드모르간의 법칙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연산 법칙이라고 하면 집합에서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특별하게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이제 원소의 개수 세는 겁니다.
요 n이라는 기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보고 싶다 그 얘기예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 한번 세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외우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이 있고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영역 전체에 들어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를 세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세는 방법으로 책에서 제시하기를 일단 A에 있는 애를 다 세. 그 다음 B에 있는 애를 다 세. 그래서 둘이 더 할 건데 그럼 어때요? 요 사이에 있는 애는 두 번 세는 거잖아요. A 할 때도 한 번 셌고 B 할 때도 한 번 셌기 때문에 두 번 세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한 번을 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A랑 B를 더하고요. 겹치는 거 한 번은 빼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 있는 애들은 한 번씩 세게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짜리인 경우에도 원리는 똑같은데 세 개짜리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건 각각을 일단 다 더해요. 그래서 그걸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A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A 그러면 여기까지가 A예요. B 그러면 여기가 B고요. C 그러면 여기가 C입니다. 그래서 그냥 A, B, C를 순서대로 A 더하고 B 더하고 C를 더하면 여러 번 더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겹치는 애들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겹치는 걸 뺄 때도 딸랑 얘만 찾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찾아요. 요거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역 잘 보시면 A 집합이랑 B 집합이 겹치는 영역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을 찾아서 한번 뺍니다. 그럼 이제 요 체크 표시 하나가 지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B 교집합 C도 한번 빼야겠죠? 그래야 요 체크 하나가 사라질 거잖아요. 여기 체크 하나 사라지고요. C 교집합 A도 찾아서 빼야죠. 그러면 여기 하나 지워지고 여기 하나 지워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개씩 있던 자리는 하나씩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어때? 요 제일 딱 가운데 여기는 다 빠져버렸죠. A 할 때 들어갔고요. B 할 때도 들어갔고 C 할 때 들어갔는데 A 교집합 B 할 때 빠졌고 B 교집합 C 할 때도 빠졌고 C 교집합 A 할 때도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센 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A 교 B 교 C를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한 번씩은 다 더하는 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무슨 되게 아주 옛날 책에 보시면 포재의 원리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는 됐고요. 약간 어떤 거를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한 번씩을 다 더하고요. 두 번씩 겹치는 걸 다 빼죠. 세 번씩 겹치는 걸 더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는 원소의 개수 세세요 그러면 합집합 3개짜리까지밖에 안 나와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하는 경우 그 문제는 3개짜리밖에 안 나와요. 4개짜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려본 적이 없어요. 니들도 그릴 일이 없어요. 아무튼 3개짜리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더 확장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원리는 이거라는 거야. 하나씩 다 더하고요. 2개씩 겹치는 거 다 빼고요. 3개씩 겹치는 거 다 더하고요. 4개씩 겹치는 거 다 빼고요. 5개씩 겹치는 거 다 더하고 더했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2개짜리 합집합은 따로따로 더한 다음에 2개 겹치는 거 빼는 거고요. 3개짜리는 하나짜리 다 더하고 2개짜리 다 빼고 3개짜리 더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혹시 4개짜리면 하나씩 다 더하고 2개짜리씩 다 빼고 3개짜리 다 더하고 다시 4개짜리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찾아진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4번. 이거까지만 보고 잠을 좀 깹시다. 4번 보시면 차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건데 차집합 자체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A에서 B를 빼는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실제 이 의미는 뭐냐면 A에서
B랑 겹치는 것만 빼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B를 빼는 게 아니고. 다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 차집합 B는 여기잖아요. A 중에서 B랑 겹치는 걸 빼는 것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뺄 때도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랑 겹쳐 있는 것만 빼야 돼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셔야 돼요. 그냥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안 되고요. 물론 이것도 되긴 되겠죠. 뭐 전체에서 B를 빼도 되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얘만 남으니까. 그죠? 그렇게 찾으셔도 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A에서 그냥 B를 빼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합집합의 경우에 아주 특별하게요. A 합집합 B가 원래는 A에다가 B를 더하고 교집합을 뺀다 그랬어요. 이거 2번 했을 거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A 원소랑 B 원소랑 둘이 더한 거랑 같은 경우가 있어. 언제? 서로소. A와 B가 서로소라면 그냥 둘이 더해서 얘가 돼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A, B가 서로소래. 그렇다면 얘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얘가 성립했대. 무슨 말이야? A랑 B랑 둘이 서로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내가 A도 따로 찾아보고 B도 따로 찾아보고 합집합이라고 하길래 찾아봤는데 개수를 세보니까 이거 성립하더라는 거야. A 개수랑 B 개수 더했더니 합집합 원소 개수랑 똑같네? 그럼 둘이 서로서나 소리구나.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겠죠? 뭔 소리다? A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랑 A의 원소의 개수가 같대. 뭔 얘기야? A와 B가 서로서라고. 왜? 이거 원래 뭔데? 이거라니까. 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얘랑 얘랑 둘이 같다는 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란 이야기잖아. 그지? 네. 하나 더 할까? 뭔 소리라고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야. 무슨 뜻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죠? A가 B에 다 들어가 있어. A가 이미 B 안에 쏙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A 차집합 B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지. 그죠? 여기 아무도 없어. 왜? A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원소의 개수 가지고도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뒤에 예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졸려서 죽겠죠.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요. 유형 1번하고 2번인데 뭐 당연히 첫 번째 나오는 거라서 중요하긴 한데 제가 굳이 시간 들여서 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A, B가 나와 있고 C는 이렇게 조건지 10번 나와 있는데 이거 원선 알법으로 표시하시고 나서요. 요 세 집합을 잘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아예 해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거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요 뒤에 가서 뭐 요거 가지고 해볼까요? 130번 이런 거 보시면 전체 집합이 8보다 작은 자연수 그랬으니까 1에서부터 7까지겠죠. 그러니까 전체는 1, 2, 3, 4, 5, 6, 7 이렇게 생겼는데 A, B 집합 2개 나왔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할 거예요. 여기가 집합 A라고 보고요. 여기를 집합 B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체 집합이에요. 말한 것처럼 영역이 4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죠? 이 4개의 영역에 1, 2, 3, 4, 5, 6, 7이라는 원소를 배치를 해볼 텐데 A에 보면 1, 2, 3, 5가 있대요. 1, 2, 3, 5를 쓸 때 B에 보니까 어때? 1, 3, 4, 7이니까 A랑 B랑 겹치는 원소들이 있죠. 누가 겹치냐면 1하고 3이 겹치는 원소예요. 그죠?
그럼 이 1과 3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A와 B의 교집합 영역에 1과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2하고 5는 어디야? 여기 있는 거지.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고요. 4하고 7은 어디 있어요? 여기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써야 1, 2, 3, 5가 집합 A에 1, 3, 4, 7이 집합 B에 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에요. 아직 안 쓴 숫자 하나 있죠. 누구냐면 6입니다. 그 6이 어디 있냐면 아예 이 바깥쪽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서 이거 찾아보래요. B에서 A 여집합을 빼세요예요. 저거 이제 약 올리려고 나온 건데 이건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B에서 A 여집합을 뺀대요. 헷갈리니까 바꿉시다. 차집합을 뭐로 바꿀 거냐면 교여로 바꿀 거예요. B, 교, A, 여의 여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똑같다? B, 교, A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물어보고 있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A 교집합 B랑 같은 거다. 그 A 교집합 B가 1과 3이냐고 물어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맞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2번도 뭐 A 여집합, B 여집합 실제로 찾아보셔도 되지만 뭐 연습하는 거니까 A 여, 차, B 여거든요.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일단 차집합을 바꿀 생각을 해보면 A 여, 교, B 여의 여 이렇게 생겼고요. B 여의 여라는 건 B랑 같은 거니까 이게 A 여, 교, B인데 교집합이죠.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돼요. B, 교, A, 여고요. 써놓고 보니까 뭐랑 똑같은 거야? B, 차 A랑 같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랑 같다는 게 티가 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 그래서 뭐라고? B 차집합 A라고. 그게 4와 7이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맞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거 하나 더 볼까요? 4번. A, 여, 교, B, 여예요. 역시나 교집합끼리 찾아도 되지만 여집합, 여집합 두 개 있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어쩔 거라고 땡겨낼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얘는 A가 되겠죠? 얘는 B가 되겠죠? 교집합이었던 게 합집합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불렀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6이냐고 물어보고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이 6 맞죠? 그죠? 그래서 뭐 4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중에 안 되는 게 누구인지는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요 문제도 그렇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고 이런 거 그냥 그림 그리세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어느 영역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는지를 쓰시면 뭐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서 보시면 유형 5번인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식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그림을 보고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식을 찾는 건 너무 많아요.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얘네들을 실제로 그림에 표시를 해보고 해서 이거랑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식을 찾는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요. 너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김에 첫 번째 거부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건데 일단 집합이 3개짜리잖아요. A, B, C. 그럼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 A, B, C 이렇게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A랑 B, 차, C랑 겹치는 걸 찾으래요. A부터 표시해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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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4개가 A고요. B 차집합 C는 B가 이거잖아요. C가 이거고요. B에서 C랑 겹치는 걸 빼세우니까 얘랑 얘가 남아요. 그죠? 그 다음 뭐 하래? 교집합. 겹치는 거 찾으래요. 표시 2번 된 데 찾으란 이야기야. 어디야? 여기밖에 없죠. 이거랑 그림 다르게 생겼죠? 틀렸습니다. 그죠? 두 번째 것도 볼까요?
A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여집합, 교집합인데 교집합이라는 건 자리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A 교에 C 교 B 여랑 같은 거고요. 이건 A 교에 C 차 B하고 같은 거네요, 그죠? 이거나 이거나 뭐 그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겠어, 그죠? 그래서 얘도 꽝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 할 건 없고 5번 같은 거 볼까요? 좀 복잡하게 생긴 거. 얘도 요 녀석이 자리를 바꾸면 C 교 A 여이기 때문에 이게 C 차 A가 된다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A, B, C 이 상태에서 B하고요. B는 얘 이렇게 4개가 B고요. C 차 A는 C에서 A랑 겹치는 거 빼세우니까 C에서 A를 빼면 요거랑 요거랑 2개가 남고요. 그 다음 뭐 하래? 합집합, 합치래. 하나라도 표시되어 있으면 다 살리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살아야 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가 됩니다. 이 그림이랑 약간 다르게 생겼죠? 아예 정반대죠. 정반대는 아니구나. 아무튼 얘랑 상관없이 생겼죠. 그러니까 5번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보고 찾으러 가시면 조금 어렵고요. 그거보다는 그림 보고, 이 식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얘랑 비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도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옆에.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집합이 2개 있어요. A랑 B랑. A에 들어있는 원소 3개입니다. 1하고 2하고 A제곱 더하기 1. 제가 어제도 집합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이 1, 2랑 A제곱 더하기 1은 다 다른 숫자여야 돼요. 같은 숫자면 여러 번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에서 말은 안 했지만 이거 1이라는 값을 가지면 안 되고요. 2라는 값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따로 써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5랑 A-2랑 2A 빼기 3이니까 이거 3개는 다 다른 숫자여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뭐래? 교집합이 1하고 5래요. 겹쳤다는 이야기죠. A 교집합 B가 1, 5라는 건 이 2개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A에 보면 1, 2 얘거든요. 1은 여기 하나 들어있으니까 이게 5다. 그런 이야기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B집합으로 넘어오니까 어때요? 5는 이미 하나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1이구나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출발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1이 5니까 A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데 A가 2일 때 집합 B를 살펴보면 2 넣자는 이야기예요. 5하고 0하고 5 넣으면 뭐냐? 2 넣으면 뭐야? 1하고 이렇게 3개입니다. 마이너스 2일 때 B는요. 5하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7입니다. 가능한 녀석 누구예요? 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야 교집합이 1하고 5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얘는 교집합이 5 하나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산수해 보시면 되고요. 얘는 대표 문제라서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종류에서 여러분을 낚을 수 있는 내용은 뭐라고? 이 중에 교집합이 알고 보니까 막 1, 5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여서 1, 2, 5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중에 누군가 5랑 겹치는 숫자가 있어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의 함정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시면 되고요. 옆에 유형 8번도 잠깐 보고 가면 이거 눈으로만 보고 갈 텐데 앞에서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막 달달달달 외워서 풀어야 할 게 아니고 그때그때 볼 때마다 잘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이런 기호들이 결국 A와 B의 포함 관계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도 보시면 이거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A 여랑 B 여가 한꺼번에 있죠. 저 여집합 다 띄어내면 뭐가 되는 거라고? A랑 B가 요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라고요. 그죠?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벤다이어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라고요? 집합 A도 있고 집합 B도 있는 거야. 2개짜리니까 항상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서
B가 A에 쏙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다?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다. 그 소리라고요.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식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1번이야 그냥 바로 찾은 거고요. 이런 애들을 쳐다보고 얘인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해결하도록 하시고요. 9번 해야겠네. 그래서 요거 약간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도 나와 있고 B도 나와 있는데 X라는 집합 찾아보래요. 근데 그 집합 X 어떻게 생겼냐면 A차 B랑 X랑 합쳤는데 X래. 이게 무슨 소릴까? 둘이 합집합했는데 한 놈밖에 안 나온대요. X래요. 무슨 얘기다? 얘랑 합쳤는데 이거야. 그 말은 이미 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 이런 상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왜 우리 아까 A랑 B랑 합쳐서 B가 되는 거. A 또는 B야.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다 모았더니 결국 B란 이야기는 뭐라고요? A에 있는 애들이 이미 B 안에 다 들어있었다 그 얘기라고. 벤 다이어그램도 A 합집합 B는 이거야. 이 A 합집합 B랑 같다는 거 무슨 얘기다? 여기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라고요. 여기 아무도 없어야 A 합집합 B랑 B 자체가 같은 건데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 무슨 얘기야? A 나와! 그러면 얘밖에 안 나온다고. A가 이미 B 안에 쏙 다 들어가 있더라.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A차 B랑 X의 합집합이 X였다는 건 이미 A차 B가 X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옆으로 와서 이건 또 무슨 얘기야? A 합 B랑 X랑 겹쳤더니 X라는 건 겹치는 영역이 X라는 건 X 자체가 이미 이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겹치는 거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얘가 나온 거야. 무슨 얘기라고? 이 뒤에 A 합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간다고요. A 교 B 해서 A가 되었다는 건 A랑 B가 있어요. A 교집합 B는 여기야. A는 이거야. 둘이 같다는 거 무슨 얘기라고? 여기에 아무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야 A 교집합 B랑 A랑 같아요.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거 무슨 소리다? 이미 A가 얘밖에 안 남았으니 A가 B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더라. 그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나와 있는 두 식이 사실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우리 1단원에 했던 거랑 똑같죠. 부분집합의 개수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A 차집합 B 누구야? A에서 B랑 겹치는 거 빼세요예요. A는 1, 2, 3, 4, 5, B는 4, 5, 6, 7, 8. 겹치는 게 누구냐면 4, 5가 겹치죠.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1, 2, 3, 4, 5에서 4, 5를 빼는 거니까 1, 2,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게 될 거고요. A 합집합 B는 둘이 다 합치란 이야기죠.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되는 거니까 1, 2, 3, 4, 5, 6, 7, 8까지가 A 합집합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1, 2, 3, 4, 5, 6, 7, 8 이 8개를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 건데 1, 2, 3이라는 원소는 이미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소리니까 만들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 어떻게 생겼다? 2의 8-세제곱 즉 2의 5제곱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1, 2, 3은 이미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4, 5, 6, 7, 8 요 5개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는 게 요 2단원에 나온 내용이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찾는 건 1단원에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유형 10번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식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해보시고요. 11번에 있는 거 하나 볼까요? 11번에 유형 11번에 보시면 문제가 2개 나오는데 좀 복잡하게 생긴 식이죠.
자지마. 다 쉬었잖아. 언제까지 잘 거야? 뭐 춤이라도 한번 줄래? 노래라도 한번 하든가. 잠 깨지 않을까? 아, 공부도 안 되려나? 잠은 깨는데 공부가 안 되겠지. 이거 얘기하는 건데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저 녀석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집합 두 개거든요. A랑 B. 그 둘 사이의 관계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걸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보자는 건데 일단 순서대로 A 교 B 하고요. 합칠 거래. 누굴 합치냐면 B 합 A 여의 여를 합칠 거래. 이 놈이랑 B를 겹쳤대요. 그랬더니 A가 되더라 그 소리거든요. 안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볼 텐데 일단 얘부터요. 요 여집합부터 요 괄호 안에다 집어 넣어주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도 들어가고 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이 안에 게 누가 되냐면 B여 교 A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겠죠. 여집합의 여집합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순서로 싹 바꾸면 이게 A, 교, B, 여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럼 앞에 있는 거 A, 교, B, 합 이렇게 있었겠죠. 물론 이거 A 차집합 B인 거 맞는데 차집합으로 바꿀 게 아니고요. 차집합으로 나와 있는 걸 오히려 이거로 바꿀 생각을 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에 A 교 보이죠? 여기에도 A 교가 보이죠? 그럼 이 A 교와 이 A 교는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는 거지. A 교를 분배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걸 다시 뜯어서 앞으로 모으란 이야기예요. 어떻게 모아질 거냐면 A 교로 땡겨내고요. 남는 게 누구야? B 합 B 여 이렇게 생긴 게 뒤에 남겠죠. 아까 분배 법칙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 기호가 다르죠? 교하고 합이잖아요. 그럼 이거 통째로가 얘하고 얘한테 분배되는 것처럼 생긴 거라고. 그지? 그걸 거꾸로 한 거잖아요. 여기 A교, 여기 A교 두 개 땡겨내면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남아있는 게 B 합 B여다. 이런 이야기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 B 합 B연 누구랑 같은 거야? 이거 그냥 전체 집합이랑 같은 거잖아요. B인 거랑 B 아닌 애들이랑 합치면 그냥 전체지 뭐. 그죠? 그럼 A랑 전체 집합이랑 겹치는 거 찾으래. 누구야? 당연히 A지. 얘가 왕인데. 그럼 결국 이 왼쪽에 있는 중괄호는 엄청 복잡하게 생겼지만 정리 다 하면 뭐래요? 그냥 A래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랑 B랑 겹쳤더니 A다. 그 소리네요. A 교 B가 A래. 무슨 얘기다? A랑 B랑 겹쳤는데 A다. 무슨 얘기야? 그죠? 아니야? 그지? A랑 B랑 뭐다? 이렇게 생겼다. A가 있고 B가 있고 A 교 B랑 A랑 같아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A가 이미 B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관계를 이 식이 의미하는 건 A가 B의 부분집합이더라 라는 거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녀석 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낸다는 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타낸다는 거고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건 연산 법칙에 의해서만 정리가 되게 되어 있고 집합의 연산 법칙 4개밖에 없어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거 4개밖에 없어. 그 4개를 잘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뭐 했어? 드모르간 썼고요. 둘이 자리 바꿨어요. 교환 법칙 썼고요. 여기서 A 교로 묶었다고요. 분배 법칙 쓴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뭐 연산 법칙도 아니지. 이건 그냥 성질인 거니까. 그죠? 엄청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건 그 4개가 다예요. 자,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어려울 것 같지만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걔네들 잘 물고 빨고 하다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뒤로 가서 오랜만에 14번 유형 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이라고 표현한 건 14번이 오랜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4번에 보시면 며칠 만에 보는 거죠. 어이구야 깜짝이야.
A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데 X 누구래요?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녀석이래요. 저 부등식의 해집합이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따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A를 좀 다시 표시해보면 이 부등식 풀어보면 뭐예요? 이거 인수분 해보면 x-1, x-3이 0 이하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1에서 3 사이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뭐다? 집합 A다. x바 수직선에 나타내면 1, 3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죠? 집합 B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수직선에 나타내 볼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집합 A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집합 B를 보려고 보니까 A, B가 얼마인지 몰라서 알 수가 없는데 나와 있는 힌트 첫 번째 뭐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겹치는 게 없어요. 쟤랑 겹치는 영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합집합이 1 이상 5 미만이래요. 합집합은 하나라도 걸쳐 있으면 다 데려가는 거야. 우리 연립부등식 같은 거 풀 때 제가 그런 표현 몇 번 썼는데 겹치는 거랑 합치는 거거든요. 교집합은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영역을 나타냈을 때 겹치는 거고 합집합은 합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에 해당하는 게 뭐 이런 거고 2층에 해당하는 게 이런 거였으면 겹치는 거. 교집합은 여기 얘기하는 거겠죠? 합집합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합집합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A랑 B랑 겹치는 건 없는데 합쳤더니 1에서부터 5까지가 합쳐졌대요. 그럼 요 B라는 집합의 해는 누구여야 되냐면 겹치진 않을 거니까 3은 포함이 안 될 거고요. 내려와서 5도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야겠죠.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A와 B가 겹치는 거 없이 합치면 1 이상 5 미만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즉 집합 B의 해집합은 누가 돼야 된다? 3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얘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란 이야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A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A랑 B. 뭐 합이랑 곱 보시면 마이너스 A가 8이고 B가 15다.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2차 연립부등식 같은 거 할 때 우리 많이 보던 거고요. 밑에 있는 애들도 다 보니까 2차 부등식 이야기들이죠. 수직선에 나타내서 겹치는 건지 합치는 건지만 구분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유형 15번, 뭐 16번, 18번 이런 것들은 다 원소의 개수 세는 건데요. 15번은 해보시고 넘어가서 16번 유형도 하나 볼까요? 178번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다 왔어 이제. 조금만 힘을 내. 너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어? 밤에 안 잤어? 시험 끝나니까 막 밤에 잠이 안 오지? 약 먹었어? 약도 안 먹었는데 너 왜 자는 거야? 쟨 약 먹어서 잔다고 치고. 어느 마을에 닭을 키우는 가구는 150, 토끼 키우는 건 113. 닭 또는 토끼래요. 또는 뭐 얘기하는 거라고? 합집합 이야기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닭을 키우는 걸 A라고 보고 토끼 키우는 걸 B라고 하면 A 합집합 B가 220이다. 그 얘기가 되겠다.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자면 여기가 닭이에요. 여기가 토끼입니다. 여기에 지금 150가구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 113가구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 합쳐서 220이래요. 물어보는 건 어디야? 닭과 토끼죠. 얘는 합집합, 얘는 교집합. 여기 몇 마리 들어있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 가구의 수를 X라고 하면 이 얘기지.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셌다고?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 B를 찾아서 뺀다 그랬다고 하죠.
지금 문제 주어져 있는 거 뭐예요? A 합 B는 220, A는 150, B는 113. 둘 다 키우는 건 몇 마리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X만 찾으시면 금방 끝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118번 봅니다. 얘는 갑자기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예요. 30명을 대상으로 A, B 두 메신저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A 메신저 사용하는 사람이 20명, B 메신저 사용하는 사람이 14명이래요. 둘 다 사용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세요입니다. 얘도 벤 다이어그램 가볼 건데 A 메신저 이렇게 할 거고요. A에 지금 20명이 들어있고 B에 14명이 들어있대요. 물어보고 있는 건 모두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에 몇 명 들어있니?인데 딱 정해진 게 아닌가 봐. 아무튼 전체 학생은 몇 명이라고 했냐면 30명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여기 가운데니까 여기를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영역들도 다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A 메신저, A 집합의 원소가 20개 그랬는데 여기 X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요 영역에는 몇 개 들어있어야 되냐면 20-X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여긴 몇 개 들어있어야 되냐면 14-X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둘이 합쳐서 14개니까. 그럼 이거 3개 다 합치잖아요? 이거 3개 다 합치면,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써있는 이거 3개를 다 합치면 34-X거든요. 그럼 이 완전 바깥쪽. 여기는 전체가 30명이기 때문에 30에서 34-X를 빼면 X-4예요. 이게 뭐냐면 이 영역에 속해 있는 원소의 개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 다 더한 거 30이 되게 하려면 30에서 전체가 30이니까 30에서 이거 다 뺀다고.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이거였으니까 30에서 이걸 빼면 X-4 되죠. 이게 이 밖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영역을 X에 관한 식으로 다 나타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노란색으로 써 있는 게 각 영역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잖아요. 원소의 개수니까 음수면 안 돼요. 0은 괜찮거든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공집합도 되니까. 대신에 X-4 음수면 안 돼요. 0 이상이고요. 20-X도 0 이상, X도 0 이상, 14-X도 0 이상. 이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다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가 4 이상, 20 이하, 0 이상, 14 이하. 겹치는 거 다 찾으면 어디 있다? 4에서 14 사이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4 이상, 20 이하, 0 이상, 14 이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X의 범위가 4 이상 14 이하여야 말이 된다. 그 소리고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역시나 대표 문제니까 이렇게 빡세게 안 풀고 대충 이렇게도 풀 수는 있어요. 느낌으로. A가 20개고요. B가 14개인데 가운데로 모이면 많이 겹치는 거야. 양쪽으로 벌어지면 많이 안 겹치는 거야. 그럼 최대한 많이 겹치면 몇 개까지 겹칠 수 있다고? 14개까지 겹칠 수 있다고.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A도 있고 B도 있는데 최대한 많이 겹친다는 건 그냥 B가 A에 싹 다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 그게 언제라고? 14개라고. 그럼 최소값이 되려면 최대한 멀어지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속까지는 안 돼. 왜냐하면 전체가 30개거든요. 얘도 20개고 얘도 14개야. 아무리 멀리 벌어져도 중간에 4개는 겹칠 수밖에 없어요. 전체 크기가 30이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4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최대한 많이 겹치는 거랑 최대한 많이 멀어지는 거랑 그렇게 해서 요거 2개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집합이 2개가 아니라 3개가 되던가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가 아니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되는 영역을 x라고 두고 나머지 영역들을 다 x의 관한식으로 나타내서 원소가 0 이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답이 나와요. 제대로 된. 뒤에 그 유형 말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인가에 보시면 저런 박스에 생긴 거 있어요. 219번. 제일 마지막 건데 이런 것도 보면 세 과목 다 수강하는 거 물어보잖아요. 집합이 3개짜리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얘는 미지수를 두고 문제를 푸셔야 뭔가 좀 풀기 편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유형 17번이 하나 남아 있는데 요것도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저 세모라는 표시, 세모라는 표시가 보이죠? 저 세모 표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배우는 기호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엄청 자주 나오고요. 근데 진짜로 그냥 저 세모가 의미하는 게 저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거를 뭐 동그라미로 표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배우는 기호는 A, B 사이에 이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게 다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문제에서 알아서 다 정의를 해줄 텐데 그 중에 요거 너무 자주 나오는 거여서 요 정도는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름이 이거예요. 대칭 차집합. 아니 기호에 차집합 기호가 없는데 웬 대칭 차집합인가 싶잖아요. 근데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요. 왼쪽에 A 합집합 B래요. 이거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A 교 B를 빼래요. A 교 B는 여기잖아요. 전체에서 요 사이에 있는 걸 뺄 거거든. 누가 남아요? 얘랑 얘가 남아요. 좌우로 대칭인 차집합 2개가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써 있는 기호는 이거잖아요. A 합 B에서 A 교 B를 뺀다. 근데 이걸 똑같이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A 차 B에서 A 차 B랑 B 차 A의 합집합이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둘이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티가 나죠.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엄청 자주 나오는 거라서 제가 이름을 미리 알려드렸는데 이거 뭐 문제집에서 소개하는 것도 있고요. 소개해주는 문제집도 있고요. 뭐 그냥 얘기 안 하고 문제로만 나오긴 하거든요. 문제 나올 거예요. 어느 문제집이든. 그러니까 워낙 자주 나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지금 이 경업지 성립하는지 물어보는 거고 공집합이랑 전체집합 자기 자신과 혹은 여집합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다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증명해 보시면 돼요. 요령은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이 대칭 차집합은 원래는 차집합 2개를 더하는 거야 인데 저는 이 2개의 표현 중에 얘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이거 둘이 완전히 같은 거고요. 그림은 이건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게 조금 더 써먹기 좋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용을 할 건데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냐면 A랑 B의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둘이 합쳐놓고 겹치는 걸 빼는 거예요. A랑 B랑 합쳐놓고 겹치는 걸 빼는 거거든요. 잘 들어봐. 제가 아까 합집합이랑 교집합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에서 찾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집합 A는 A 전체 표시하고요. 집합 A는 누구냐면 얘랑 얘예요. 집합 B는 누구냐면 얘랑 얘예요. 그래서 합집합 그러면 하나라도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면 다 데려가는 게 합집합이고 교집합 그러면 2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교집합이거든요. 근데 대칭 차집합은 뭐라고? 합쳐놓고 겹치는 거 빼란 이야기예요. 표시된 거 다 데려와서 2번 표시된 거 빼라는 거야. 즉 누구 남기라고? 한 번만 표시된 거 날리라고. 한 번만 표시된 건 뭐라고? 한 번 표시된 것만 남기라고. 얘랑 얘만 남겨라 그 얘기예요. 대칭 차집합의 의미는 이거다입니다.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하는데 표시 다 해놓고 나서 보면
한 번만 표시된 애들만 살리는 거. 그게 대칭차 집합이에요. 합쳐놓고 겹치는 거 뺄 거니까 얘랑 얘만 남는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3번 같은 거.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집합이 두 개 나오죠. A랑 A 여집합. 근데 이제 쟤는 전체 집합 입장에서 보면 A 하나만 있는 거니까. A와 A 여집합의 대칭차 집합 물어보는 중이에요. 그럼 어쩌자고? 얘네 둘을 합쳐. A하고 A 여집합이에요. 합친 거에서 겹치는 걸 뺄 거예요. 겹친 건 누구야? 없지. A랑 A 여집합은 원래 겹치는 게 없잖아요. A랑 A 여집합 합쳐서 겹치는 걸 뺄 거야. 한 번만 표시된 애들 살릴 거예요. 다 살리면 누군데? 전체 집합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놓고 겹치는 걸 뺀다. 표시를 해보면 두 번 표시한 걸 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번만 표시한 거 살려두세요. 라는 게 대칭차 집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엄청 자주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모든 문제집에 다 있다고 그랬어. 제일 밑에 그 문제 187번 있죠. 그 유형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번에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그 별표 모양에 해당하는 건 또 뭐래요? 이렇게 생겼대잖아. A차 B랑 B차 A의 합이라고요. 결국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 문제에서는 세모로 표시한 거고요. 이 문제에서는 별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모냐 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기호가 의미하는 게 대칭차 집합이구나 라는 게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엄청 많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집합까지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계속 외계어거든요.